일단 요거 먼저 제가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차트 보고는 처음 말씀드렸어요. 3일차 때 초음파를 다시 한번 봤어요. 봐서 네. 요거는 그냥 비용 추가 없이 그냥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괴는 첫날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네. 설명드린 건 동일합니다. 네. 어제 검사한 것을 네. 첫날과 비교를 하면 일단 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째 줄 HCT, 네. 강아지들 빈혈 수치. 네. 첫날 제가 비용 추가 없이 2번 했잖아요. 네. 왜냐면 이 플레이틀렛 혈소판 때문에. 네. 그래서 빈혈 수치 첫날 5월 16일날 체크했는데 27.3, 26.5. 네. 심한 빈혈이고 네. 플레이틀렛 혈소판이 148에서 484인데 51, 61 네.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네미아 패널 그 진드기 관련해서 점을 검사 보는데 다 네거티브, 다 음성 나왔어요. 진드기 감염은 아니다. 네.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극심한 염증일 때 네. 두 가지가 제가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피가 네. 빨간 이유죠. 적혈구나 이런 혈소판 같은 혈구 성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달한 포도당 에너지원으로서 네. 체내에서 염증을 계속 케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췌장염에 준해서 열심히 며칠 동안 처치를 했는데 네. 어제 체크하니까 그래도 빈혈 수치가 좀 올랐죠. 30.5. 네. 그리고 혈소판도 좀 올랐죠. 137. 네. 네, 2배가 됐어요. 많이 올랐네요. 꽤 올랐어요. 네. 148부터 정상인데 꽤 올랐고. 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부터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네. CCRP라고 하는 염증 수치. 첫날도 측정 불가, 어제도 네. 측정 불가. 그리고 췌장염 네. 1444 첫날.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 2000까지인데 어제 측정 불가. 통상 네. 아무리 심해도 염증 네. 수치가 그래도 한 3, 4일 처치를 하면 네.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염증이면. 근데 저도 어제 무력감을 느꼈던 게 3, 4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했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그럼 이건 바꿔 생각하면 엄청나게 심한 염증과 동반해서 다른 뭐 기저의 원인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이 T4라고 하는 갑상선, 사이로이드의 줄임말 T4,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래서 요건 낮아지면 문제가 돼요. 네. 기계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0.5까지예요. 1에서 4가 정상거지고 못해도 1은 넘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0.5 이하, 너무 낮아서 측정할 수 없다. 그냥 갑상선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두 줄 내려서 코티솔, 여기 콩팥 뒤에 있는 부신, 네. 이게 사람도 있어요. 쿠싱 증후군이라고. 물 많이 먹고 쉬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서 췌장염, 방광염 이런 것들이 오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의학 용어로 진단명으로 말하면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 네. 그래서 요것도 30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 불가. 30 이상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제가 어제 통화 말미에 설명드렸던 거. 간 수치인데 첫날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고, 이 수치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거예요. 알부민 2.6에서 4.0이 정상이거든요. 네. 떨어졌네요. 첫날 2.5였어요. 근데 이게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알부민 혈증이 있는 상태인데 더 떨어졌다라는 거는 네. 알부민이 떨어질 수 있는 의학적 원인은 일단 인풋이 적은 거. 그러니까 영양소가. 안 먹으니까. 네. 근데 일단 입원하고 단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건 없지만 첫날부터 알부민이 낮았기 때문에 네. 곱게 갈아서라도 적정 양 계속 줬어요. 아시겠지만 간급을 했어요. 그리고 입원하고 구토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풋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PLE, 프로테인 루징 엔테로페시라고 단백 소실성 장병증.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사람을 치는 크론병, IBD라고 만성 염증성 장질병. 근데 이 두 가지에는 핵심적으로 치료에 작용하는 게 들어가줘야 되는 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인데 요 밑에 코티솔,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 쿠싱 관련해서는 스테로이드를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것과 치료의 방향성이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쿠싱 코티솔 호르몬이 언제부터 제어가 안 되고 이렇게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30 이상 측정 불가가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애기의 어떤 피모의 상태, 피부와 모질의 상태에 쿠싱을 앓은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있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횟수도 있을 것이고 네. 왜냐면 근데 그거는 뭐 그 해당 수의사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디스크도 있고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이러면은 사실 그냥 간단하게 증상에 대한 대증 처치만 하려면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것을 이제 노령 환자 더 복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첫날 이렇게 세모 그려서 피라미드 그려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가려워요, 귀가 가려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위에 어떤 것들이 이런 어떤 합병증과 이런 것들을 주무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사실 뭐 네. 지난 일을 해봤자 그래서 이게 수의사들은 그래도 제가 사실 어제 체크 안 하고 그저께 체크할까 어제 체크할까 그 전날 8시 50분에 전화 드리기 직전까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첫날 너무 높았으니까 그래도 네. 지금 뭐 빠지는 거 없이 다 처치를 하고 있으니 하루만 더 시간을 주고 네. 내일 오후에 체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8시 50분에 전화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나름 기대를 했죠. 다 하고 있으니. 네.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이렇다라고 하면 네. 수의사들마다 생각의 표현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네. 일부 공격적인 표현을 하는 수의사들은 치료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방금 네. 말씀드린 결과들을 토대로 어제 남자 보호자님이 길게 전화 상담을 진행을 했고 네. 일단은 뭐 최종 결정은 난 건 아니지만 네. 이러한 상황이면 사실 췌장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제 괴사성 췌장염이라 그래서 여기가 계속 손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세포가 터지고 복막염이 유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빈혈수치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응급 상황이 충분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첫날에도 안 좋았지만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직업적인 걸 떼고 네. 수의사라는 걸 떼고 저도 강아지 키우는 보호자로서 네. 생각을 했을 때 입주 입장에서도 그리고 보호자님 입장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음성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원래 맡던 냄새 맡으면서 네. 원래 있던 하면 심리적으로는 병원에서보다 일단 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업적인 걸 떼고 한번 논의를 했죠. 그래서 물론 비용적인 것도 있고요. 네. 이미 또 비용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쭈. 기다려. 앉아봐. 앉아. 그리고 오늘 네. 딱 염증이랑 췌장염 2개만 체크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측정 불가. 그래서 이제 체내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근데 뭐 봤을 때 뭐 많이 처지거나 이런 거는 뭐 네, 저는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전부터 네. 어제 낮까지 네. 혈류를 계속 봤어요. 근데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추후에도 혈류 볼 수 있고 또 정상경 네. 혼재될 수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오늘 방금까지 계속 정상경만 보거든요. 근데 혈류를 보는 와중에 제가 첫날 엑스레이 보여드렸다시피 그 첫날 처음 오셨을 때 네. 그때 방광에 결석이 결석, 네.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작아갖고 이걸 당장 수술하기엔 그리고 마취라든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수술은 지시가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작은 애들 소변 보면서 이제 나왔어요. 소변을 다 일일이 저희는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얘네들 좀 결석이 나왔어. 우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면서 네. 혈류를 유발을 했을 거예요. 자극을 하니까 요도를 자극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 챙겨놨어요. 와 감사합니다. 대박. 그래서 아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엑스레이 찍어보진 않았는데요. 네.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근데 상당수 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은 정상용 계속 보거든요. 아. 그 다음에 어제 저녁부터 이제 호르몬 약을 같이 지어서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 쿠신과 갑상선 네. 약을 같이. 그래서 약을 2 종류를 챙겨 드릴 것이고 네. 보호자님 일단 네. 내일부터 바로 아침에 데리고 오실 거예요? 네.
그래요? 일단 그게 우리는 좋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봐 맞아요, 매일매일 와야 그때. 될까 이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하는 원래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오늘 네. 체크해도 이게 보시면 염증수치 체량이 둘 다 측정 불가하면 네. 이게 충분히 위험성은 있고 한데 네. 그렇다고 입주가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분리불안이 엄청 심해서 하루 왼종 입원장 듣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잘 있고 잘 네. 자는데 입주의 어떤 심리적 상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근데 집에 가면 아마 응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응아 상태도 잘 봐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응아가 원활히 배출되고 아웃풋이 확보가 되는 게 염증 수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네. 심리적으로도 하루 이틀 보는 아. 게 그렇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 듣고 싶었어요. 저는 계속 입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게 집에서.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네. 어떤 의학적 원리는 당연히 쉬는 시간 네. 없이 계속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하나 네. 어떤 환자의 심리적인 이런 것들도 수시로선 고려를 해야 되고 네. 또 그리고 뭐 지금 뭐 바이탈은 호흡수라든 체온은 지금 괜찮아. 계속 네. 정상이에요. 계속 두 눈에 시간에 좀 한 번씩. 힘이 또 이제 조금씩 걷긴 하더라고요. 제가 면회할 때마다 보면 그리고 어제부터 짖어요. 짖어요? 네, 짖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거네요. 그거는 무조건 플러스적인 요소죠. 취재복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 그러면 저희가 집에서 데리고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호흡